은자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국밥 하나요. 말이 없이 국밥을 말아 내놓습니다. 국물이 뜨겁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손님들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습니다. 그 소리가 좋습니다. 누군가 내가 끓인 국을 먹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손님이 떠나고 그릇을 씻습니다. 설거지통에 뜨거운 물을 받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그릇, 수저, 냄비, 국자. 하나하나 씻어냅니다. 물기를 닦고 제자리에 놓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마른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이 깊습니다. 눈가에, 이마에, 입가에 세월이 새긴 지도 같습니다. 손바닥을 펼쳐봅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저기 갈라진 자국이 있습니다. 반창고를 붙인 곳도 있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떠났습니다. 아니, 제가 보낸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벽을 쳤습니다. 그 다음엔 그릇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를 때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하면 더 화를 냈습니다.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태수가 중학생이 되던 해 남편이 아이 앞에서 저를 밀쳤습니다. 머리가 장롱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태수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남편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자야.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요. 우리 둘 다 지쳤잖아요.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태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어린 나이에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국밥집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손님들이 기특하다고 했습니다. 은자씨, 아들 잘 키웠네.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보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건강해요? 그럼 엄마는 튼튼하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물어보려다 참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0이 넘어서도 국밥집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단골들이 말했습니다. 은자씨 국밥 안 먹으면 하루가 안 시작돼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김장 봉사에 나갔습니다. 배추를 썰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옆자리에 낯선 남자가 앉았습니다. 60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정만호라고 합니다. 아, 네. 김은자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을 씻으러 가는데 김치 국물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휴지로 닦으려는데
정만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여기요. 쓰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손이 거칠어 보이시네요. 평생 고생하신 손 같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봐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그 누구도 제 손을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늙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고생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정만호 씨와 가끔 마주쳤습니다. 교회에서, 시장에서, 동네 슈퍼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롭지요. 하지만 살아야지요. 남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봄을 느낄 수 있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태수가 걱정됐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엄마? 엄마가 요즘 괜찮은 분을 알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요. 좋으시면 만나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태수는 착한 아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저녁 햇살이 기웁니다. 담장 너머로 산이 보입니다. 저 산 너머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 청춘도, 제 눈물도, 제 한숨도 모두 저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손바닥을 펼쳐봅니다. 굳은 살 사이로 새로운 상처가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칼에 베인 자국입니다.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물이 스며들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문득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생각. 이 인생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바람이 붑니다. 마당에 놓인 빈 화분이 덜컹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스칩니다. 정만호 씨와 시장을 걸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옷 가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은자 씨, 저기 고구마 맛있어 보이네요. 정만호 씨가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앉아서 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쪄낸 고구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나 드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그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고구마 2개를 샀습니다. 따뜻한 고구마를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손 녹이세요. 날씨가 아직 쌀쌀하네요. 고구마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은자 씨는 커피 자주 드세요? 아니요. 집에선 보리차만 마십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온화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그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어떤 세월을 살아온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만호 씨는 어떻게 이 동네에 오시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아내의 고향이 이 근처였거든요. 혼자 있으니 서울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작은 동네로 왔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지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더라고요. 교회 나가고 산책하고 이렇게 가끔 좋은 분 만나서 차 마시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였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아들은 서울에 있고 매일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은자 씨도 외로우시지요? 정만호 씨가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문득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저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만호 씨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화가 오면 설렜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태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응, 태수야. 이번 주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엄마도 보고 싶었어.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응. 그 남자분 아직 만나고 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가끔 만나. 엄마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야?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믿으면 안 돼요. 태수야, 그분은 좋은 분이야. 엄마를 걱정해 주시고. 엄마는 몰라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빠도 처음엔 좋은 사람인 척 했잖아요. 근데 나중엔 어땠어요? 엄마한테 손들고 우리 집을 망쳐놨잖아요. 태수야, 그분은 아빠랑 달라. 다르게 뭐가 있어요? 남자는 다 똑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태수가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언제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고등어구이, 태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태수야, 왜 그러는 거니? 싫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상상하기도 싫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말하고 나서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태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행복, 엄마한테 행복이 뭔데요? 태수야, 엄마는 저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혼자 사세요. 왜 굳이 남자가 필요해요? 태수야, 엄마도 외로워. 저,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수의 눈빛 속에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집착 같은 것, 두려움 같은 것, 그리고 분노 같은 것. 태수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하고. 싫어요.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돌아갈게요. 태수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이 식어갔습니다. 고등어에서 기름이 굳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식으면서 막이 생겼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만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만호 씨, 은자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자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달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봄이었습니다. 그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했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아이도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정만호 씨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지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가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담긴 아픔이, 분노가,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것을 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만호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마다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명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은자야,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만호 씨 얘기 들었어. 요즘 안 만난다며. 은자야, 너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살았잖아. 남편 눈치, 아들 눈치. 이제 그만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언니, 태수가 너무 힘들어해요. 태수는 어른이야. 이제 자기 인생 살아야지. 너까지 붙들고 있으면 안 돼. 명자 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근데 언니? 저는 엄마잖아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김은자라는 한 사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들은 것 같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정만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만호 씨, 저예요. 은자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다시 시장을 걸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푸르러졌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만호 씨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은자 씨, 힘드셨지요? 네. 많이 고민했어요. 아드님 때문이지요? 네. 이해합니다. 자식은 소중하니까요. 그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자 씨,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만호 씨,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린 서두를 필요 없어요. 남은 시간 천천히 함께 걸으면 돼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봄이 깊어졌습니다. 정만호 씨와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시장을 함께 걸었고, 교회에 나란히 앉았고, 가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은자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습니다. 만호 씨, 우린 이제 젊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면서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아들한테 먼저 얘기해 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엄마, 태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만호 씨가 청혼을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태수야, 엄마 진심이야. 안 돼요.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절대 안 돼요. 그 남자 결혼하면 안 돼요. 태수야, 왜 그러는 거니? 엄마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행복, 그게 행복이에요. 모르는 남자랑 늙어서 결혼하는 게. 태수야, 엄마, 그 남자 믿지 마세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처음엔 다 착한 척 하다가 나중엔 변해요. 엄마, 또 다칠 거예요. 만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아빠도 처음엔 좋았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야, 진정해. 전 못 참아요. 엄마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전 엄마 안 봐요. 태수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만호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자 씨, 아드님과 얘기해 보셨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반대하더라고요. 많이. 그랬군요. 만호 씨,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식은 소중하니까요. 저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은자 씨, 울지 마세요. 제가 아드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직접 얘기하면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럴까요? 네. 시도는 해봐야지요. 태수를 불렀습니다. 토요일 점심 국밥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만호 씨도 함께였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정만호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앉아라. 태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만호입니다. 정만호 씨가 인사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태수 씨, 제가 어머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정만호 씨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태수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싫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들어도 될까요? 이유가 필요해요. 싫으면 싫은 거죠. 태수야.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태수가 정만호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사는 거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편하게 혼자 사셔야죠. 하지만 어머님도 외로우실 텐데요. 제가 있잖아요. 태수 씨도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제 일이고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만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늦은 나이지만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생각 안 바뀝니다.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는 간다. 태수야, 밥이라도. 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만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은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자 씨, 제가 물러날게요. 네. 아드님이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제가 있으면 은자 씨만 힘드실 것 같아요. 만호 씨, 괜찮아요. 저도 자식이 있었으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자 씨, 자식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행복하세요, 은자 씨. 그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국밥집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죄스러운지.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엄마. 응, 태수야. 그 남자 헤어지셨어요? 그래. 잘하셨어요, 엄마.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야. 엄마, 우리 둘이 잘 살아요. 그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명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결혼할래요. 뭐, 은자야, 정신 차려. 만호 씨랑 헤어진 거 아니야? 다시 만날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태수는? 태수는 제가 설득할게요.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받아들이지 못해도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말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잘 생각했어, 은자야. 언니, 제가 이기적인 엄마인가요? 아니야. 넌 이제야 사람이 된 거야. 엄마이기 전에 김은자라는 사람으로. 정만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호 씨, 은자 씨, 웬일이세요? 저 결혼해요. 태수가 뭐라고 해도 저는 만호 씨랑 결혼할래요. 은자 씨, 혼자 사는 거 지쳤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은자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뒤 5월 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소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수야,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한다. 와줬으면 좋겠어. 답장은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태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 제발 결혼하지 마세요. 태수야. 엄마, 제발요. 저 없이는 못 살아요.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가면 전 어떻게 해요?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야, 일어나. 이러지 마. 싫어요. 엄마가 약속하기 전엔 안 일어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쇠파이프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식장 가지 마세요. 태수야, 그거 내려놔. 엄마가 약속하면 내려놓을게요. 태수야,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저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쇠파이프가 제 목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아들의 눈 속에서 옛 남편의 그림자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공포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태수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내려놔. 지금 당장.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미쳤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으니까. 경찰을 불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경찰을요? 그래. 넌 치료가 필요해. 엄마, 태수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넌 아파. 엄마도 아파. 우린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어. 경찰이 왔습니다. 태수를 데려갔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뒷모습이 작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만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호 씨, 죄송해요. 무슨 일이세요? 태수가 오늘 아침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은자 씨,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은자 씨, 만호 씨, 미안해요.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겨울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김은자 씨 맞으십니까? 네. 댁 아드님 태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정만호 씨 아십니까? 네, 아는데요. 그분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결혼 빙자 사기입니다.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혹시 금전거래 있으셨습니까?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태수가 입원한 정신과 병동이었습니다.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알아. 저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태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수야, 고개 들어.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넌 아팠어. 지금도 아파. 그런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도 아팠어. 우리 둘 다 아팠던 거야. 서로를 너무 꽉 붙잡고 있었어.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넌 내 아들이니까. 태수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분리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면서 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됐어요. 제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태수 씨가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 이후에는 통원 치료를 계속해야 하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태수가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태수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도 함께 변화하셔야 합니다.
태수 씨를 놓아줄 준비를 하셔야 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치료라기보다 성장이 필요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독립적인 삶을 사셔야 태수 씨도 독립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정만호 용의자 체포. 피해자 진술 필요 시 연락 바랍니다. 한참을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아팠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태수가 옳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습니다. 명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은자야? 무슨 일이야? 만호 씨가 사기꾼이었대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를. 정만호가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냈다는 것. 저에게는 아직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였을 거라는 것. 은자야, 괜찮아? 모르겠어요, 언니. 지금 뭐가 뭔지. 울어. 실컷 울어. 울었습니다.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집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화단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명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언니? 사과나무 묘목이야. 같이 심자. 사과나무요.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도, 나무도. 마당 한쪽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함께 흙을 파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묘목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덮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잘 자라라. 명자 언니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자야, 이 나무처럼 너도 다시 자랄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교회 여성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은자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힘드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남편과의 갈등을 얘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문제를 털어놨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그러다 보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은자가 누구인지.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먼저 저를 찾아야 한다는 걸. 그래야 아들도 놓아줄 수 있다는 걸.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한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20년 전에 은자 씨 국밥집에 자주 갔었어요. 그때 저도 힘든 시기였는데 은자 씨 국밥 먹으면 위로가 됐어요. 그때 은자 씨가 해준 말이 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은자 씨 덕분에 제가 버텼어요. 그래서 오늘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 교회 목사님과 상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은자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태수 씨는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아질 거래요. 잘 됐네요. 은자 집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질문이 뜻밖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를 찾고 싶어요. 이제껏 남의 인생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좋은 결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국밥집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리 할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나눠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위로를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계획이네요.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태수를 다시 면회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너도 좋아 보인다. 네. 여기서 상담도 받고 다른 환자들이랑 얘기도 나누면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제가 엄마한테 너무 의존했다는 걸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걸.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제가 엄마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야. 엄마, 저 퇴원하면 독립할래요.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엄마도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태수야, 고마워. 제가 고맙죠.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국밥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잔의 나눔 국밥.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제공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자들이 도와줬습니다. 영자 언니도 함께했습니다. 은자야,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요? 요즘 마음이 편해요. 그럼 됐지, 뭐. 할머니 한 분이 국밥을 다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국밥 먹으니까 살맛나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제 삶에 의미를 줬습니다. 마당에 사과나무를 봤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잎들이 돋아났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퇴원해요. 정말 잘 됐다. 엄마 퇴원하면 사회복지사 공부하려고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상처받고 쓰러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천천히 조금씩 영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은자야, 산책할래? 좋아요.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5월의 산은 푸르렀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울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제 집도 보였습니다. 작은 점 같았습니다. 은자야, 이제 괜찮겠어. 네, 언니.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요. 국밥 나눔은 계속하고, 태수 독립 도와주고,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김은자라는 사람을요. 영자 언니가 웃었습니다. 멋있다, 우리 은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8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사과나무가 자랐습니다. 처음엔 가느다란 묘목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릴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렸습니다. 가지를 뻗었습니다. 잎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봄 꽃이 폈습니다. 하얀 꽃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나무 아래 서서 꽃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피어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알람 전에 눈이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파도 견딜만 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사고를 우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마음으로 국을 저었습니다. 이 국을 누가 먹을까? 오늘은 누구에게 위로가 될까?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나눔국밥 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셨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국밥을 내놨습니다. 김치를 놓았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국밥 덕분에 살아요. 혼자 살면 밥 먹기도 귀찮은데 천만에요. 제가 더 힘이 나는 거요.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제 삶에 의미를 줬습니다. 오후에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살도 올랐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엄마, 왔니? 밥은 먹었어. 네, 기차에서 먹었어요. 마당에 함께 앉았습니다. 사과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무 정말 많이 컸네요. 그러게. 올해 꽃도 폈어. 신기하다. 우리가 심은 게 엊그제 같은데. 태수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사회복지사 시험 봐요. 그래, 잘 준비됐어.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붙을 것 같아요. 잘하겠다. 넌 착한 아이니까.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태수가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무거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엄마, 요즘 여자친구 만나고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병원에서 같이 상담받던 사람이에요. 서로 아픔을 아니까 잘 통하더라고요. 잘 됐다. 다음에 엄마한테 소개해 줄게요. 그래, 기대할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벗어나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두부조림.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음식은 역시 최고예요. 많이 먹어.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응, 좋아. 국밥집도 잘 되고, 나눔 봉사도 보람있고. 다른 건요? 다른 거? 혹시, 누구 만나시는 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엄마도 행복하셔야죠. 이제 저 때문에 안 그러셔도 돼요. 태수야. 진심이에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이제 알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엄마가 고마운 거죠. 저 포기 안 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와 주셨어. 너도 잘 따라와 줘서 고마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웃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잠들었습니다. 예전 방에서 편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마당이 환했습니다. 사과나무가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혼자 아들을 키우던 힘든 시절. 정만호를 만나 설렜던 봄날. 그리고 쇠파이프가 목에 닿았던 그 아침. 모두 지나갔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 아팠습니다.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용서가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자야, 자니? 아니, 마루에 앉아 있어. 나 내일 교회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래, 좋아. 은자야. 응. 너 많이 변했다. 그래. 응. 예전엔 늘 불안해 보였는데, 이젠 편안해 보여. 얼굴이 달라졌어. 그런가? 그래. 내가 너를 찾았구나 싶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해낸 거지. 아니야, 정말이야. 고마워, 언니. 나도 고마워, 은자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렸습니다. 작은 사과들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사과만큼 탐스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처음 맺은 열매였으니까. 태수가 내려왔습니다.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차분한 여자였습니다. 태수와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있어요. 함께 마당에 나갔습니다. 사과나무를 보여줬습니다. 우와, 사과가 열렸네요. 수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 열린 거예요. 태수가 사과를 땄습니다. 3개를 땄습니다. 하나씩 먹어요. 사과를 닦아서 건넸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새콤했습니다. 아삭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작은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성이 중요하지. 셋이서 웃었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저도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국밥을 끓였습니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명자 언니와 다른 집사님들이 도와줬습니다. 은자 집사님, 정말 수고 많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은혜 받는 거려.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대접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72살이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에 올랐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명자 언니, 교회 식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해였습니다. 빛이 산을 비췄습니다.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은자야, 소원 빌어. 명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태수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계속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눈을 떴습니다. 해가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사과나무에 또 꽃이 폈습니다.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가지마다 꽃송이가 매달렸습니다. 태수가 수진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축하해, 아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어. 아니야, 내가 잘 자라준 거야. 태수와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셋이서 사과나무 아래 섰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꽃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에 날려 눈처럼 내렸습니다. 와, 예쁘다.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꽃비 같아요. 꽃잎을 손바닥에 받았습니다. 하얗고 작은 꽃이 피었습니다. 인생도 이렇구나 생각했습니다. 피고 지고 다시 피고. 저녁이었습니다. 셋이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구수한 보리차였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는 지금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 아들이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 엄마, 저도 행복해요. 엄마가 있어서. 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태수와 수지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사과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총총이 박혀 있었습니다. 잘 자랐구나. 나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참 많이 컸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많이 컸어. 웃음이 났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상처 난 자리에서도 자란다. 나무처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이었습니다. 저도 저 별들 중 하나 같았습니다. 작지만 빛나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국을 끓이러 가야 했습니다. 마당을 지나는데 사과나무가 보였습니다. 새벽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랑 함께 자라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무는 대답 없이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나무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걸.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을 향해. 그해 가을 사과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은자는 그 사과로 잼을 만들어 나눔 국밥에 오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태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국을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에는 다른 맛이 납니다. 자유의 맛, 사랑의 맛, 희망의 맛. 인생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